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는 현금 생활에 대해서 영상을 찍는 것이 아니라 제 영상을 보고 현금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제 주위에 능력 있는 비즈니스 우먼이 계신데 현금 생활을 시작하셨다가 실패를 하셨대요. 그래서 실패한 사유랑 어떻게 하시면 현금 생활을 더 계획적이고 규모 있게 실패 없이 하실 수 있을지 제가 약간의 어드바이스를 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번 소개해봐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분은 저의 회사 까마득한 선배이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은 회사를 나오셔서 본인의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진정한 커리어 우먼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기본적으로 제 연봉의 한 10배 가까이를 버실 텐데, 그래서 제가 어떤 예산이나 가게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조금 우스운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현금 생활만 놓고 보면 제가 선배니까 현금 생활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팁을 드리고자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선 몸이 아프셔가지고 며칠 동안 고생 되게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후배가 한다고 도와주러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우선 현금 생활을 며칠 동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패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왜 실패를 하신 것 같으실까요? 정확하게는 11월 6일부터 현금 생활을 해보자 해서 단순하게 저는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써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현금을 가지지 않고 다니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서 현금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현금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잔돈이 생기는 게 두렵더라고요. 동전이 생기는 거는 불편하고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저는 1,000원 단위까지만 현금으로 쓰고요. 나머지 100원 단위가 나오는 거는 체크카드를 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은 제 지갑에 현금은 현재 50만 원에서 5만 원만 쓰고 45만 원이 그냥 현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 생활을 시도하셨다가 실패하게 된 사유를 3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현금을 지참하는 게 습관화되지 않았던 게 첫 번째 원인일 거고 네. 이제 두 번째는 현금을 사용했을 때 잔돈이 나오는데 그거 하나하나 관리하는데 불편해서 약간 현금을 안 쓰게 된 경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50만 원이라고 하셨지만 항목별로 적절하게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 생활을 실패하게 되시지 않았나.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이제 선배님의 그 카드 지출 내역을 봤는데 돈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세요. 저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일상이 루틴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쓰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매일매일의 예산을 짜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 선배님의 그 사용 내역을 보니까 패턴이 일정치가 않아요. 어떤 날은 돈을 하나도 안 쓸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날은 돈을 엄청 많이 쓸 때도 있고 근데 이거를 보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일별로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한 달 항목별로 예산을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일별로 예산을 잡게 되면 지출 패턴을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월요일은 지출을 하나도 안 할 수 있는데 수요일에는 막 갑자기 10만 원 지출해야 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에서 벗어나는 게 몇 번 되면 지금 사업하시는데 이 10,000원, 20,000원 벗어나는 것까지 신경 써가면서 하시긴 어려우시잖아요. 한 달에 항목별로 예산을 정해서 그 예산 안에서 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어쨌든 개인 생활과 비즈니스 생활이 다르잖아요. 개인 생활에 지출되는 금액 그리고 비즈니스를 통해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을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관련된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은 어렵잖아요. 전 직장인이라 그렇죠. 요 세계는 제가 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개인 생활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예산을 짜고 항목별로 예산을 짜서 그 안에서 생활을 하시고 잔돈이 남는 게 싫어서 체크카드를 쓰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운용하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한 달 예산이 나오면 절반은 체크카드 전용 계좌에 넣어놓고 절반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1,000원 단위까지는 현금을 쓰고 부득이하게 잔돈이 나올 상황이 되면 체크카드를 쓰려고 해요. 저도 체크카드랑 현금을 병행해서 현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체크카드를 쓰면은 항목별로 돈이 나가는 거를 약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금을 쓸 때도 중요하지만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는 어떤 항목을 위해서 이 결제를 했는지를 간단히라도 기록을 해 주셔야 나중에 항목을 분류해서 정산을 할 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1차적으로는 개인 지출 내역이랑 비즈니스 지출 내역을 분류해서 개인 지출 내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예산을 잡아서 하시고 항목은 어떤 항목을 주로 생각하세요? 크게는 식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규칙적으로 이제 운동을 나가니까 그런 레저비가 이제 들겠죠. 생필품 같은 것도 이제 불특정하게 나갈 때가 있죠. 아, 식료품비는 따로 예, 없으신 거고요? 식료품비는 별도로 없고 저도 거의 외식을 하거든요. 선배님은 뭐 식비, 레저, 생필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중요하게 예산을 짜야 되는 게 배품비, 접대비. 접대비.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서 접대와 다르게 개인 활동에서도 좀 이렇게 남들한테 많이 사주시는 편이시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렇죠. 사용하셨던 카드 금액을 보면 혼자 뭔가를 하셨던 날은 약속이 없었던 날은 크게 사용하신 금액이 없어요. 커피 뭐 요 정도였는데 외식비가 6만 원, 7만 원 혼자 드신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외식비뿐만 아니라 그 남에게 사주는 비용에 대한 예산을 좀 정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베푸는 걸 좋아하시는 거 제가 뭐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 한 달에 베푸는 비용에 대한 약간 고 예산을 좀 잡아 두시는 게 그러면 네. 외식비로 표현하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렇게 하면 지금 식비, 레저, 생필품, 외식비 그리고 커피. 컵죠. 네. 그것도 외식비로 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커피를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마시는 커피는 사무실에 머신이 있고 캡슐도 사놨기 때문에 별도로 든다고 보진 않아요. 크게는 그 다음에 이제 주유비인데요. 워낙 차가 또 하이브리드라서 그렇게 주유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니는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주유비가 별도로 들 거고 또 한번 카드 명세서를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한 달 예산을 짜시고 네. 그리고 항목별로 한 달 동안 얼마나 사용하실지도 예산을 짜셔서 지금으로부터 한 달이 되는 시점에 정산을 같이 한번 해보는 얼마나 아끼게 되셨는지 그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출은 계획이 필요하고 아까 저축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현금 생활 예산 안에서 절약을 한 금액을 저축하시면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저도 그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요. 네. 현금 생활을 통해서 줄인 지출을 제가 2월 말이나 3월경에 여행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때 경비로 써보고자 목표를 정했습니다. 선배님은 지금 사업을 하시니까 한두 달 만에 저 같은 일반 대기업 직장인의 연봉을 버시거나 이럴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돈을 많이 벌면 돈을 쓰거나 이런 거에 별로 그런 구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을 모으려면은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적게 쓰는 게 확실히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제가 막상 큰 돈을 쓰려고 할 땐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을 못 벌었나?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지출을 보면은 제가 상당한 수입이 있었던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얼마 전에도 막 한 1억 정도 필요하다고 하실 때 매달 만에 만들어내셨잖아요. 필요하면. 그렇죠. 그때는 진짜 다급하게 큰 돈이 필요했었는데 쓰지 않고 정말 1도 쓰지 않고 그냥 모으는 데만 집중을 했었어요. 그래서 단 2달 만에 바로 1억도 만들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목표가 있으면 저도 지출은 신중하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그때도 뭐 가방도 하나 사고 뭐 옷도 사고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제 나름대로 허리띠 졸라매고 아무것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았던 기억이 있어요. 우선은 이 신용카드라고 하는 거가 돈에 대한 씀씀이에 대한 이 개념이 좀 개념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크기나 이런 게 없고 맞아요. 그냥 지문 한 번에 바로 뭐든지 결제가 되니까 결제에 대한 어떤 주저함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계속 이제 현금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하에 움직이다 보니 현금을 써야 된다. 내가 내 손에서 돈이 현금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매번 지출 때마다 약간씩은 생각을 한 번씩 해봤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런 고민들을 이번에는 하게 됐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용카드로는 뭐 100만 원, 200만 원을 긁어도
크게 어떤 타격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럼요. 현금이 이제 제가 뭐 3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 원이 딱 나가면 이게 2만 원이 되는 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나중에 뭐 5천 원이 나갈 일이 있어도 조금만 참자 이렇게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그리고 또 저는 워낙에 그렇게 했던 이유가 사업적인 소비는 결국은 쓰는 만큼 또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고 수입이 투자죠.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적인 지출에 주저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지출을 내가 만약에 규제를 하거나 고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로 오고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더 일에 집중해서 돈을 버는 게 더 나았기 때문에 그 지출에 대한 스트레스를 없는 쪽으로 저를 계속 몰고 갔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소비와 사업적인 소비를 구분이 모호하게 됐고 개인적인 소비도 그냥 지출의 비즈니스 때 규모와 상관없이 소비처럼. 그냥 그 주저하지 않고 내가 필요하다 이건 다 필요하다는 가정하에 그냥 지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되게 웃긴 시간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버는 돈의 규모도 다르고 저 같은 경우는 월급쟁이고 주는 돈을 받는 거고 이제 선배님은 돈을 만드는 사람인데 제가 선배님한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는 건 사실 우스운 상황인데 그냥 단순히 제가 현금 생활을 먼저 해봤다는 걸로 이제 주제 넘었고 웃기지만 말씀을 드리게 된 거예요. 저도 되게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느낀 거죠. 돈은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게 쓰는 게 진짜 중요하다. 저도 이번 기회에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의외로 많은 소비가 불필요한 데 썼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현금을 쓴다면이라는 가정하에 붙이니까 쓰지 않아도 그치? 되는 일이 많이 생기고 실제적으로 제가 아까 일주일간의 카드 내역을 보여드렸지만 그렇게 쓴 건 없어요. 개인적인 식대나 뭐 그 외식비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상태. 감기라 사람들을 못 만난 뭐 이유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생각하는 소비를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이제 고무적인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이번 주 중으로 이렇게 예산을 짜셔가지고 생활을 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9일이나 이렇게 한 달 딱 되는 날 저랑 같이 정산을 하면서 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도 한번 꼭 만나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 네. 그리고 깜빡할 뻔했는데요. 제가 선배님 드리려고 이렇게 바인더를 준비해왔어요. 선배님 이제 이거 가지고 한 달 예산 짜셔가지고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현금 넣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고맙습니다.